내란 특검법 공포는 나라를 정상화하고 다시 도약하기 위한 첫 걸음입니다. 최상목 대행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내란 특검법을 수용하고 공포하십시오. 지난 특검 법안에 비해 일부 보완되었지만 여전히 내용적으로 위헌적 요소가 있고 국가기밀 유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헌법 질서와 국익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됩니다. 현재 진행 중인 재판 절차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공정하게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설 연휴가 끝나자마자요, 최상목 권한대행이 예상대로 두 번째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보신 그대로입니다. 일단 화면부터 볼까요? 핵심은 이겁니다. 윤 대통령 재판, 일단 이제 재판이 진행 중 시작이 될 테니 이거 재판이 우선이지. 그리고 112억이라는 국가적 예산이 드는데 이걸 이중으로 할 필요가 있냐. 최상목 권한대행이 꽤 간명하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수감돼 있고 또 이 검찰에 의해서 구속 기소가 돼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예. 그만큼 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12.3 비상계엄 사태가 내란 혐의가 있다라는 것을 공수처도 그렇고 이 검찰도 그렇고 어느 정도 인정했기 때문에 구속하고 이 지금 그 기소해서 재판을 앞두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야당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특검을 도입해서 다시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내란 혐의를 수사하자. 이것은 불필요한 중복 수사 아니냐. 이런 여론과 이런 그 논리적인 그 이유 때문에 오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거에 대해서 국민 여론이 어떻게 돌아가느냐에 따라서 야당도 그 대응 수위를 좀 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구장부장 말씀은 이게 이미 재판 기소가 됐고 구속 기소, 112억 중복 수사, 군사 국가 기밀 같은 것들 결국은 뭐 좀 성격이 달라도 탄핵 심판과 형사 재판도 지금 윤 대통령 측은 겹치니까 말아달라고 하는 판에 내란 특검이 웬 말이냐 뭐 이게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의 기본적인 생각인 겁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을 만약에 최상목 대행이 받아들였다라면 12.3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통치 행위다. 그러니까 수사해서는 안 된다. 만약 이런 입장과 이런 이유를 들어서 특검을 거부했다라면 야당의 주장에 힘이 실릴 수가 있겠지만 이미 대통령의 통치 행위라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인 공수처와 검찰 그리고 구속영장을 발부해준 사법부까지도 이것은 구속 수사가 필요하고 구속 사안이다라고 어느 정도 인정했기 때문에 특검이라는 또 다른 수사기관을 만들어서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서 수사를 다시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불필요하다. 이런 인식을 최상목 대행이 가지고 있고 이런 여론에 어느 정도 그 수렴이 돼 있기 때문에 최상목 대행이 야당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 특검을 그 제의 요구했다.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에 이미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내란 특검법 수용하고 공포하십시오. 압박을 했던 민주당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앞으로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또 탄핵까지 할 건지 김민석 최고위원의 말을 잠깐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최상목 대행이 합리적이지 않은 잘못된 결정을 내릴 것이다. 모두가 꼭 그렇게 기대하고 우리가 몰아갈 필요가 있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뭔가 웃으면서 직답은 피했어요. 박성미 비서관님. 그러니까 그전부터 박찬대 원내대표가 최상목 권한대행이 뭔가 정치적 결단을 하지 않으면 압박하고 뭐 탄핵 시사하는 발언을 했는데 글쎄요. 어떻게 다시 민주당 최상목 권한대행도 탄핵하겠다는 겁니까? 직답은 피하네요. 즉답을 안 한 거 보면 이제 안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 탄핵을 한다라고 하면 아마 이제 명확하게 입장을 밝혔을 겁니다. 근데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도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까지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라는 전략적 판단을 하는 것 같고요. 여러 가지 혼란한 상황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최상목 대행이 이 특검을 거부한 것에 과연 정당성이 있느냐 이 부분은 짚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단 최상목 대행이 뭐 위헌적이다라고 이야기했던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제거가 된 상태고 심지어는 법무부 차관마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제3자 추천으로 이 내용이 바뀌고 수사 대상이 축소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위헌적 요소가 많이 제거됐
잘못했다고 평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사실상 국민의힘에서 특검을 받을 수 없는 명분으로 지적해왔던 내용들을 민주당에서 굉장히 많이 양보를 했고 수정안을 발의를 했다라고 한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최상목 대행도 국민의힘도 이 특검을 거부할 명분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특검을 하면 뭘 수사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뭐 현재 재판 과정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또는 이제 수사와 진술을 통해서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 새로운 사실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 최상목 대행에게 전달됐던 그 문건과 관련해서 예. 이것이 최상목 대행뿐만 아니라 뭐 다른 경찰청장이라든지 한덕수 국무총리라든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라든지 이런 분들께도 뭔가 전달된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나오고 있고 뭐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 지시가 있었다. 예.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수사할 수 있는 내용들은 전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본인이 나서서 이 내란 특검법을 거부하게 된다면 오히려 본인이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서 오히려 회피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다만 또 뭐 대대대행까지 만들면 안 그래도 지금 뭐 민주당의 비교적 우호적이지 않은 민심 여론이 또 부메랑이 될지 모른다는 뭐 여러 가지 국민의 민주당 생각도 있으니까 탄핵까지는 일단 고려하지 않는 것 같다. 두 번째 거부권 행사한 최상목 권한대행입니다. 최 권한대행이 뭐라 그랬냐면 윤 대통령이 이미 재판에 넘겨졌는데 특검 실의가 없다. 실제로 오늘요. 윤 대통령 사건을 맡을 재판부가 배당이 됐습니다. 뭐 김영현 전 장관 혹은 조지호 경찰청장 재판이 진행 중인 바로 형사합의 25부인데요. 이게 그러면 저 장현주 변호사님 네. 탄핵 심판 마찬가지로 김영현 전 장관 재판하면서 윤 대통령 재판도 하고 뭐 이렇게 지금 앞으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형사사건 재판이? 그렇죠. 일단 25부에 다 배당이 됐다라는 건데요. 일각에서는 사실은 너무 이게 사건 자체가 크기 때문에 예. 또 다른 재판부가 나눠가지 않을까라는 예측도 있었지만 아무래도 한 재판부에 다 배당을 했다는 건 통일된 결과 그리고 이 재판 진행 과정에 있어서 한 재판부가 좀 일괄적으로 봐야겠다라는 부분들이 반영된 것으로 봐야겠습니다. 사실 현역 군인들 같은 경우에는 군사법원에 기소가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역 군인을 제외하고 뭐 노상현 전 사령관이라든지 뭐 김봉식 서울청장도 마찬가지로 25부에서 다 배당을 받았는데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까지도 지금 내란 수괴 혐의로 함께 지금 배당이 됐기 때문에 아마 이 재판부에서 함께 이 재판 그 과정들을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다만 이 재판을 맡고 있는 재판부가 지금 현재 그 근무했던 기간이 이제 2년이 넘어가면 우리가 이제 법관 인사이동이라는 게 2월에 있거든요. 예. 이러면 이제 인사이동이나 뭐 이런 변수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예측도 나오기는 하는데 예. 인사이동이라는 것도 또 이제 재판을 맡고 나서 또 어느 정도 변동 상황에 따라 그 근무 기간을 늘릴 수 있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아마 크게 뭐 이변이 없는 한은 25부 재판부에서 일단 이 관련된 그 내란 혐의 재판들을 다 진행할 것으로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럼 1심은 어느 정도 걸리는 거예요, 저게? 사실 1심이 그렇게 빨리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특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는 구속 기소가 되고 배당까지만 된 상황이기 때문에 예. 앞으로 일단 변론 준비 기일도 갖춰야 되고요. 이 준비 기일도 아마 대통령에 대해서 여러 번 수차례에 걸쳐 변론 준비 기일이 열릴 가능성도 있고 예. 그러면 정식 변론 기일까지는 공판 기일까지는 또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빨라봤자 정말 빨리 진행된다라고 하더라도 올해 말까지 그러니까 한 1년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이게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 재판이기 때문에 형사합의 25부 이 누가 어떤 재판부가 맡았는지가 초유의 관심이어서 뭐 기사가 많이 됐는데 과거 이 재판장이 이재용 회장 무죄, 뭐 김영현 전 장관에 대해서 보석을 기각한 여러 과거 본인의 이제 판사가 결단을 내렸던 여러 가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보니까 또 마약 투약 혐의의 유아인 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200만 원 선고한 그런 과거 판결 사례도 있어서요. 총 6년간 재판 연구관을 지냈다. 형사합의 25부가 김영현 전 장관과 이 내란 수괴 혐의 같은 재판을 받는다. 이게 좀 많이 오늘 화두가 됐습니다. 일단 본인에 대한 탄핵 심판도 다음 주면 다시 이제 본격 시작이 될 테고 오늘 재판부도 배당이 됐다.